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 고부 갈등을 좀 어떤 프레임으로 좀 보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시 세상 보니까 까만까만까만이라 보시는 분이 의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오늘 컨셉을 그렇게 맞추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이제 한 6화쯤 되니까 텔레파시가 통해요. 그렇지. 그리고 사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며느리 입장에서 옷을 고르다 보니 상봉 느낌으로 결혼은 여자 스스로 파고 들어간 무덤이다. 그럼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셀프 상복 입은 거죠. 셀프 상봉. 시어머니가 되셨으니까 이 옷을 입으세요. 시어머니 되셔야 이렇게. 저희가 고부 갈등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눈에 딱 띄는 그 실제 대상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지만 사실은 이게 성폭력에서도 그 관계가 권력 관계라고 봤던 것처럼 저는 이것도 권력의 결과라고 나는 보거든요. 가족 내 권력의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던 것 중에 고부 갈등이 심한 곳을 보면 꼭 그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 관계가 안 좋아.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오히려 부부간의 안 좋은 관계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아들에 대한 집착이 며느리에 대한 미움으로 이렇게 번지는 그 감정의 삼각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고부 갈등이라고 명칭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거든요.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국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사실 이게 요즘에 이렇게 막 갑을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얘기하듯이 을들 간의 싸움이 아닐까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시어머니들도 똑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족관계 안에서의. 근데 사실 이 엄마 시엄마가 그 가족 안에서 내가 나의 밑으로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은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 가부장적인 가족이라면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 아들이냐? 근데 아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혹시나 딸이 있으면 모를까. 근데 아들도 아닌 상황에서 며느리가 들어왔다면 내 개념에서 가장 우리 안에서 약한 고리는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그 룰 그대로를 며느리한테 그대로 가져가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사실은. 세습 구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받은 거를 그대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내가 이런 억울한 걸 당했어 이랬을 때 아들한테 풀어야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내 딸한테 풀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며느리한테 풀어야지라고 되는 게 그게 어쨌든 권력의 형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권력? 악의적 한풀이처럼 그렇죠.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악의적 한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큰 불만이 있거나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때 어딘가로 이것이 흘러가기는 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사실 아동폭력도 이런 식으로 아동학대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의 감정의 고리가 어딘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흘러갈 수 내가 없으니까 가장 약한 고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며느리라는 존재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프레임에 이미 갇혀 있고 그러면 이 프레임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 약한 존재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사실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럼 고부 갈등은 이 프레임을 그냥 종속적으로 이렇게 쭉 받아들인 며느리면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살짝 센 며느리가 들어오면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건가요? 지금 세대가 아니 잠깐만 여기서도 살짝 센 며느리가 아니라 정신이 제대로 박힌 며느리가 들어오면 제대로 박힌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오는 거지?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이 흐름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그 흐름이 깨져서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혹은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 양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깨는 건 필요하다. 그런데 언니 말처럼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며느리가 있다면 그거는 갈등이 100% 생긴다고 봐요. 나중에는. 결국은 받아들이는 며느리가 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받아들이는 며느리가 이것이 갈등이 쭉 있다가 갈등의 해소를 내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렇게 푸는 구조였던 거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이것은 원래 그런 것이 있다는 듯이 굳어서 가는 문제인 거고 지금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암탉이 울면 소리가 크게 나면 안 되는 거니까 한 집안에서 이게 크게
소리가 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여성의 역할이나 그리고 정말 평등사회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나온 거고,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논의의 대상을 결국엔 피해자인 여성과 여성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고, 그렇죠. 이것을 같이 바꿔나가는 그 권력의 방식으로 이거를 해체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여성의 얘기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고, 며느리가 겪는 그 어려움이나 억울함도 같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같이 얘기해야 될 거는 그 사이에 있는 그 남성들의 역할이라든지, 왜 생략이 되는지, 왜 여기 남성들의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고리를 결국에 여성 대 여성의 싸움으로 붙여봐야 나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리를 깨는 건 정말 그 시어머니들의 그 새로운 각오들이, 좀 젊은 시어머니들이 계속 그 변화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한 개인의 인성에 맡기는 방식이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있어요. 법을 제정할까요? 아니요, 법이 아니라 정말 그거를 가지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가려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곱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곱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론화시키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건지도 되게 중요하고, 나는 너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 저마다 다른 집안 환경과 그쵸. 사정이 다 있잖아.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명절에 대한, 평등 명절에 대한 어떤 그냥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좀 선도적으로 뭔가 몇 가지 좀 정말 전체가 다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을, 어떤 규범, 새로운 시어머니의 이렇게 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저는 반대예요. 반대예요? 저는 그 며느리의 프레임이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 시어머니의 프레임도 사실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조금, 그러니까 지금의 윗세대 시어머니들이 되게 억울하겠구나라는 생각, 아까도 이렇게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억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요즘에 되게 위험한 게 생기고 있는 게 좋은 시어머니인 거예요. 그렇죠. 좋은 시어머니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간섭 안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아까 나온 것처럼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 뭐 이러면 그렇게 뭐 쉽게 말이 나온 것처럼 농담 삼아 그렇게 농담인 척 하지만 진담인 것이 막 이렇게 계속 또 사회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세대가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어쩌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너는 또 나쁜 사람이야 라는, 며느리가 이렇게 하지면 안 돼 이런 거랑 거지.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역전을 시키자는 거죠. 자, 고부 갈등이라는, 거기서 여성을 살짝 빼버리고, 그러면 이뤘을 때 남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상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남자들 설거지 해야 되고 음식 같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똑같이. 그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셀프 효도를 해야 된다니까? 셀프 정말 강력하게. 셀프 효도. 셀프 효도를 좀 합시다. 이런 것도 있고. 자기 집 대소사 자기가 챙기고 엄마 생일 챙겨서. 근데 지금에 와서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젊은 세대한테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우리 세대에서는 셀프 효도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이제 머리를 좀 잘 써야죠. 그러니까 자기 집 대소사 챙겨서 엄마 생일인데 외식 이렇게 내가 다 마련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그 기획 자체를 내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그 기획을 해야 된다고, 자기 엄마라면. 그러니까 아들이 좀 더 나서서 우리 엄마 생일인데 내가 이렇게 준비했거든, 오세요 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서 며느리가 어머님 생일이잖아, 이거 빨리 어떻게 좀 챙겨봐, 이러지 않고, 챙겨봐도 아니지, 보통은 내가 챙겨. 그리고 그렇지. 지금 우리네 같은 경우는 우리네가 지금 다 챙겨가지고 그쵸, 이렇게 다 하잖아요. 얘기해서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쵸. 거기서 저는 뒤집어져야 오히려 남성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죠. 아들이 먼저 우리 이번에 우리 엄마 생일인데, 우리 아빠 생일인데, 나 이렇게 준비할 건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게 멋있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말한 셀프는 그냥 니네 것 니네가 알아서 하자가 아니라 주도권을 갖고 오는 거죠. 이게
주도한다는 느낌. 이번에도 우리 셀프 효도는 이제 얘기해놓고 서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사실 어쩔 수 없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신 때 제가 뭐 음식은 못 해드리니까 미역국이라도 어쨌든 미역국만 맨날 끓여드리는데 이번에 엄마 생일이어서 마침 엄마 생일인 날 내려가게 된 거야. 친정에. 가는 길에 이제 내가 어쨌든 셀프 효도 하기로 했으니까 기획을 한 거지. 자, 가는 길에 내가 그 소고기를 이렇게 살 테니까 자, 미역국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사이가 끓이자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언니? 너는 끓여본 적 있어? 그러는 거 나한테. 그래서 정말 내가 거기서 애들만 없었으면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기억을 못해. 내가 니네 엄마 아빠 미역국을 지금 몇 번째 끓여준 줄 알아? 내가 그랬어. 네. 자, 참 씁쓸한 얘기죠. 왜냐면 기억은 항상 조작되니까요. 그죠? 근데 그 미역국이 누가 끓인 줄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 생각을 못한 거지. 아니, 여길 모면해 보려고. 그만큼 관심이 또 없는 걸 수도 있죠. 아니 그 미역국을 누가 끓였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다는 아니 거야. 아는데 알아? 거기서 의도는 뭐였냐면 니네 엄마 걸 네가 끓여본 적이 있냐를 물어본 거야 나한테. 근데 나는 그 순간 그게 왜 나오냐고. 내가 니네 엄마 걸 내가 끓여주고 있는데 결혼 전에 나의 그 과거에 대해서 들추고 막. 그게 올바른 태도는 아니잖아. 그 상황에서. 거기서 셀프 효도에 아주 나쁜 예를 들이댄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하는. 저번화에도 말했지만 머리를 좋네. 자꾸 그런 식으로 써요. 그런 식으로 나쁘게 쓴다니까요. 그러네. 네.